네, 안녕하세요, 세범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컨설턴트로 일을 하다가 지금 호주에서 갭이어를 하고 있는 윤세범이라고 합니다. 작년 말에 회사를 퇴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비즈니스 컨설팅 업무를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업무들을 진행하셨을까요? 어, 먼저 비즈니스 컨설팅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기업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기들끼리 운영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컨설팅 펌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거야. 이거를 해결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문서를 돌려요. 그러면 컨설팅 펌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볼게 하는 기획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데 제출된 게 채택이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컨설팅 업무가 시작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이 기업이 생각하는 문제점과 우리가 파악한 문제점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이나 그리고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 걸 먼저 해요. 그러고 나서 이 현재 상황이나 문제점에 대한 이해가 완벽해지면 그때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구축을 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비즈니스 컨설턴트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보셨을까요? 국내 대학에 혁신 사업을 하는 것도 진행을 했었고, 엔터 사업이 신사업을 준비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국내 반도체 기업이 이제 인사 조직 프로세스를 설계하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한 벤치마킹을 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인턴 4번, 대외활동 10번, 그리고 창업도 해보셨다고 알고 있는데 이 많은 과정 속에서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하셨나요? 전 예전부터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가 조금 분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좀 더 나답게 사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명제는 절대 흔들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어요. 창업을 하기도 했고, 정말 작은 스타트업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순간에서 항상 현실과 타협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다가 컨설팅 인턴에 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창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컨설턴트로 먼저 일을 해보자. 이러면서 약간 현실과 타협하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종합해보면은 전 제가 원하는 게 뭔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했지만 중요한 순간에 완전히 용기 내지는 못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창업이 정말 원하는 일이었는데 컨설팅 인턴에 붙어가지고 좀 경험을 위해서 가지고 컨설팅 인턴을 해봤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현실과 타협했다고 얘기한 게 컨설팅을 하면은 되게 많은 걸 단시간에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컨설팅 인턴은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는. 그래서 컨설팅 인턴을 하기로 선택했었죠. 이렇게 컨설팅 인턴으로 입사하신 다음에 정규직 전환까지 제의를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턴으로 들어가서 컨설팅 업체에서 정규직 전환을 받기에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규직 전환을 제의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셨던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현실과 타협한 선택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딱 정규직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내가 이거를 40년을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원했던 삶이 맞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어놨던 일들이 더 간절해졌어요. 지금 아니면은 내가 또 언제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리고 몇 년 뒤로 굳이 이 선택을 미뤄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1년 뒤에 다시 취업을 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컨설팅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참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꿈과는 좀 괴리감이 있다라고 느끼셨던 거네요. 저 컨설팅이라는 일 자체는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제 성향을 생각했을 때 조금 도전적인 업무를 받는 것도 좋아하고, 주체적으로 일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아이디어를 내고, 하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컨설팅이라는 일은 너무너무 잘 맞았어요. 근데, 내가 원하던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컨설팅 기업에 퇴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은 갭이어라는 휴식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규직 전환 전에 이러한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휴식기를 가지는 입장에서 후회하지는 않으시나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선 첫 번째로 제가 고민을 진짜 오래 했어요. 한 3, 4개월? 인턴을 제가 컨설팅 인턴을 두 군데서 했거든요. 하나는 국내 기업의 회사였고, 하나는 이제 글로벌 펌이었는데, 글로벌 펌 인턴 시작할 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그 오래 고민을 하면서 내가 인생에서 추구하고 싶은 키워드들을 정리해보고, 내가 가진 선택지인 갭이어를 갖는 것과 이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의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갭이어를 갖는 것과 더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3, 4개월 동안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반복했기 때문에 선택하고 나서는 후회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면서 목표를 5가지 정도 정리를 해서 왔는데 아직도 그게 제 침대에 붙어 있어요. 그럼 저 아침마다 그걸 항상 읽는데 그 읽을 때마다 내가 목표했던 것들을 잘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선택을 후회하고 있진 않아요. 혹시 5가지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개비어를 전파하는 책을 쓰자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하루 루틴 만들기이고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자고, 네 번째는 내 감정을 꾸준히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자예요. 저는 개비어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에 도전하고, 그리고, 첫 번째 목표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에 마음껏 도전하는 거였고, 두 번째 목표는 인간 윤세범으로 좀 잘 살아보자였는데, 제가 그동안 인턴 4번, 대외 활동 10번, 그리고 뭐 창업까지 하느라고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회사를 딱 다니고 나서부터는 내가 열심히 산 건 맞는데, 인간 윤세범으로서도 열심히 살았나?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전 제가 뭘 할 때 행복함을 느끼는지도 잘 몰랐고, 어떤 걸 할 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왔다 보니까 5가지가 저렇게 구성된 것 같아요. 사실 그러한 목표는 한국에서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다라는 것처럼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갭이어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저의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었지만 현실과 타협하는 경험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곳으로 떠나고 싶었어요. 한국에 있으면은 또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길 거고, 또 남들과 비교하는 목소리들을 자주 듣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나? 라는 의문이 스스로한테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완전히 내가 책임지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할 때 내면이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이유로 환경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어도 이걸 할 수 있다는 거 아는데 좀 더 몰아붙이고 싶었어요. 저 자신을. 한국에 있으면 기존의 관념과 관습에 좀 둘러싸이기 때문에 확실히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본인의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됐겠네요. 네. 저는 제가 그 컨설턴트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약간 쟤는 왜 저러지? 이런 표정으로 보는 게 항상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왜 사람들은 내가 약간 철없는 MZ 세대인 것처럼 나를 인식하지? 이런 고민과 의문이 있었는데, 호주에 와보니까 다 나 같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컨설턴트로 일하다가 지금은 그냥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을 때 아무도 놀라지 않고 그냥 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너 지금 바리스타로 일하는 건 재밌어? 여기 와서 좋아? 그치, 컨설턴트로 일하면은 시간을 포기해야 되잖아. 근데 누군가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이 더 있구나. 이런 용기도 얻었던 것 같아요.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는 과정은 어렵진 않으셨나요? 솔직히 귀찮은 일이죠. 비자도 막 신청해야 되고,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고, 직업도 찾아야 되고, 집도 찾아야 되고, 되게 귀찮은 일인데,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그냥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뭐를 갈지 말지를 결정할 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고, 준비하면서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가 경쟁률이 높진 않나요?
이게 제가 호주를 고른 이유가 다른 나라들은 뭐 선착순으로 받는 것도 있고 추첨제인 것도 있고 기간이 정해진 것도 있는데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원하는 사람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갈 수 있어요.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세범님에게는 이런 활동들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일단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다 도전하고 있어요. 항상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뒤로 밀어놨던 것들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책을 꾸준히 읽고 있고요. 글을 꾸준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나답게 살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어, 이런 것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웹을 개발하는 거에 관심이 생겨서 온라인으로 관련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을 줄인 만큼, 나한테 시간을 더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책을 자주 한다든지, 피크닉을 자주 한다든지, 여행을 자주 간다든지, 되게 작고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요리를 자주 한다든지.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나중에 이 1년을 돌아봤을 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도전과 용기로 가득한 시간이고, 또 나다워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티 운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온라인 디자인, 웹 개발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거는 나중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 발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들이겠네요. 사실 그 오호를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1년 안에 뭔가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내가 나중에 뭐 창업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정말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책을 한 권 멋지게 써내겠다 뭐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하고 싶은 것들에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커뮤니티가 망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내가 쓴 글들이 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냥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해봤다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워킹 홀리데이를 갔다 와서 이제 아마 재취업을 하시거나 창업을 하실 것 같은데, 워킹 홀리데이 자체가 다시 재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스펙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든 어떤 활동이든 어떤 일을 하는데 스펙이 된다에 노예요. 왜냐면 중요한 건 그 스펙이 아니라 그 스펙을 갖는 동안의 스토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걸 했고 그 시간 동안 뭘 했고 뭘 느꼈고 뭘 배웠는가인데 그런 의미에서 워킹홀리데이 그 자체가 스펙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워킹홀리데이를 가지면서 저처럼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고, 뭐 영어를 끝장나게 마스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뭐든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는데, 아니면 나중에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